안녕하십니까. 남남의 김지철입니다. 안녕, 최경입니다. 오늘은 75년도 유엔이 정한 와우.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한국 사회도 많이 변모해서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남자아이를 낳기 위해서 아이를 낳고 그랬었죠. 근데 요즘은 딸을 얻기 위해서 아이를 더 낳는다고 하니까 대한민국에서도 지도자의 부인, 한 축을 역할을 담당을 하잖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북한하고는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설주하고 김건희 여사의 비교를 해보면 제한적이긴 하지만 사회적 활동도 네. 하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어쩌면은 북한식으로 얘기한다면 네. 이번에 코로나 전국에 약품이 다 모자랄 때 리설주가 약통을 열어보는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 구비해놨던 이런 약품마저도 이제 인민을 위해서 다 사용하도록 했다. 네. 그때 그런 것들을 그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것들은 우리 한국식으로 말한다면 봉사가 아닌가? 네. 우리는 봉사라고 하지만 북한은 항상 인민을 위해서 고생하는 지도자를 보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봉사를 한다고 이렇게 어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사회는 이제 여성의 사회적 참여라든가 여성의 권익이 향상이 많이 되어서 네. 어떤 명실상부한 남녀평등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북한에서의 여성들은 어떤 사회적 지위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여성의 지위를 국가에서 하고 있는 말이 있는데요. 그 여성들은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책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쪽 수레바퀴는 남성, 한쪽 수레바퀴는 여성 같이 달린다는 거죠. 그래서 남녀 평등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본질상에 있어서는 여성의 권리적 측면에서는 아직 많이 빈약하고요. 의무를 장려하는 이런 분위기로 그 사회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죠. 헌신. 예. 네. 여성들의 헌신성을 중요시하는 것까지도 좋지만 굉장히 강요하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그 3월 8일 민주조선의 첫 기사에는 여성들은 공화국의 강성 번영을 위하여 헌신하는 참된 애국자가 되자 이렇게 또 좀 요청하고 있는데요. 어쩌면은 어머니이면서도 또 이제 누구 가정의 어떤 아내이기도 한 여성의 역할은 어느 사회 어느 시대나 다 강조되고 있지만 북한에는 더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듯합니다. 그만큼 체제가 다른 거죠. 여성을 인식하는 방식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들의 역할은 뭐 좀 많이 달라졌나? 그 남북한이 다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예전보다 어머니들의 역할 북한에서는 좀 더 다른 게 네. 어머니들이 이제 열심히 가정을 내조하는데 역할이 극한돼 있었다면 최근에는 어머니들이 시장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버는데도 이제 필요로 하는 거고 북한으로서는 남성들은 조직에 소속돼 있는 군대나 뭐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회사나 어떤 조직에도 남성들은 유예가 없습니다. 다 소속돼야 되는데 여성들은 부양으로서 보완적 역할을 하도록 그렇지만은 조직 생활은 여성들도 굉장히 강화하는 거죠. 어쩌면 여성은 가정과 사회를 연결시켜주는 굉장히 이제 촉매제적 역할을 하는데 이것을 이제 북한 체제로서는 많이 활용하려고 여성들을 다그치는 거죠. 115주년 오늘이 세계 여성의 날이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은 끊임없이 확대되어 왔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력도 그렇고 또 투표권도 그렇고 네. 지속적으로 이제 확대되어 왔고 그러면서 남녀평등 주장을 많이 평등화되어 있다고 해도 네. 특수 직역이나 이런 데 보면 여전히 또 유리천장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뭐 남자냐 여자냐의 문제가 아니고 적성과 소양이 맞느냐, 능력이 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사회적 지위라든가 직업이 선택되면 그 사회의 국가 경쟁력은 더 커질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네. 김일성 시대에는 이제 여성들 그 가정적인 테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논리들이 많이 있었는데 남녀 평등을 이제 정권 수립하면서 가장 먼저 토지개혁 법령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남녀 평등법 법령
이런 것들을 발표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을 이제 가정이라는 울타리에 굉장히 묶어놓는 문화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김정일 시대에 들어오면은 1980년대 중후반 이후부터는 예를 들어서 북한에 여성은 꽃이라네 이런 노래가 있죠. 네, 그것이 반영하는 것처럼 여성을 꽃으로 이제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여성을 통해서 문화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내는 이런 쪽으로 이제 국가가 힘을 좀 쏟았고요. 그리고 김정은 시대 들어오면은 여성의 정치 활동까지도 이렇게 무대를 좀 열어놓으려고 하는, 또 그걸 이제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여성 시대에 여성들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이제 많이 변해 오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 시대에 여성들이 정치 무대에 등장했던 거는 예를 들어 뭐 손송월이나 김여정이나 네. 또 뭐 나름이제 리설주도 네. 최선희도 이렇게 등장한 거 보면 여성의 신장이 북한에서도 많이 확대되고 바뀌고 있다. 특히 이제 시상화가 확산되면서 여성들이 독립성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확대되면서 커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여성들이 출산하기 싫어하는 독신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북한에도 존재하고 있다. 좀 북한 여성들은 센 것 같아요. 가끔 이제 북한의 중앙방송 같은 거 보면 네. 비방 메시지를 날릴 때는 섬찟섬찟한 느낌이 들어요. 그 여성이기 때문에 그 좀 더 이제 소프트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상대가 예, 그런 소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이들이 나와서 강한 발언을 할 때 그거는 그들이 서 있는 역할이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쩌면 사회적 역할, 정치적 역할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도 북한 여성들이 좀 세다는 평가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열악한 산악지대에서 사는 여성들, 그리고 또 열악한 경제 환경, 또 이제 남존 여비 이런 데서 억눌림 받던 여러 문화에서 이제 살았던 여성들이라면 굉장히 기질이 좀 강하고 생활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마도 강하다는 얘기를 듣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인상 깊게 보는 게 가끔 이제 뭐 건군절 행사라든가 이런 걸 보면 네. 김여정 씨가 모퉁이에 서 있었다든가 남한에 대한 대남 비방 메시지를 할 네. 때는 또 전면에 등장을 해서 메시지를 네. 날리고 네. 이러는 게 자유자재로 좀 뭐 리베로 같다 느낌도 들고 그렇거든요. 아. 그래서 정보 당국이나 이런 분들은 이번에 몇 번째 호명이 됐다. 어느 수석당 어느 위치에 권력의 역학관계를 분석해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그 분석 기법이 있죠. 네네. 크렘린롤러지라는 공산권 소련의 그 권력 구조와 체제의 강약, 내구성을 분석할 때 그 기법을 사용했던 건데 요즘은 또 북한이 역으로 네. 그 기법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전략 전술을 만들어내야 된다. 또 이런 그래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약간 혼선을 주겠다는 거네요. 그죠? 그렇지요. 김여정 씨의 배치나 이런 걸 네. 가져서 다양한 해석을 낳게 하고 네네. 그 해석이 또 항상 맞을 수는 없으니까 남쪽 진영 내부에서도 서로 다른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렇죠. 어떻게 보여주냐가 이제 본인들이 이제 목표이기 때문에 네. 그 목적에 맞게 이제 연출을 하고 내보낼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크렘린롤러지의 이제 분석 기법 그 절대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 네. 이제 여성의 날이어서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또 마지막에는 또 이제 지도층들에 대한 또 헌신이나 봉사 관련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